뉴스위크 일본판에서는 2020년 새해에 2019년 최고의 히트 기사를 선정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본은 이제 후진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용기를 갖자라는 기사였다고 합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본은 한때 풍요로웠다는 것은 큰 착각이며 원래부터 가난했으며 지금 일본은 AI 후진국으로서 쇠퇴 산업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선진국에서 여러 면에서 탈락하고 있으며 여기서 다시 상위권으로 도약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제 일본이 후진국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일본의 경제 상황을 확인해보면 지금 일본은 참담한 상황이며 일본인 스스로도 일본 사회가 급속히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각하고 있을 터인데 일련의 상황들은 모두 수치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선진국에서 최하위로 세계 경쟁력 순위 32위이며 1997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평균 임금은 OECD 회원국 35개국 중 18위밖에 되지 않으며 상대적 빈곤율은 38개국 중 27위,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은 GDP 대비 43개국 중 40위, 연금소득 대체율은 50개국 중 41위, 장애인에 대한 공적 지출은 GDP 대비 37개국 중 32위, 실업에 대한 공적 지출은 GDP 대비 34개국 중 31위 등 어느 때보다 더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조금 전에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선진국 중에 최하위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 순위는 5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본 경제가 버블이었던 1980년대에는 각국과의 생산성 차이가 다소 좁혀졌지만 기본적인 상황의 변화는 없고 오래전부터 일본의 생산성은 낮게 유지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수출 대국이라는 얘기도 과대평가라고 기사에서는 보도했습니다. 2017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점유율은 3.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1위는 10.6%로 중국이며 2위가 10.2%로 미국, 3위가 7.7%로 독일이라고 기사는 얘기하면서 일본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수출면에서 상당히 작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기에 수출 점유율이 큰 것은 당연할지 모르지만 미국도 수출 강국이었으며 정말 놀라운 것은 독일인데 GDP의 크기가 일본보다 20%나 작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절대량은 일본의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독일은 지난 40년간 수출에서 세계 점유율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960년대를 확인해보면 일본의 수출 점유율은 상당히 낮았고 여전히 싸구려 이미지였는데 1970년대부터 점유율 상승이 시작되었고 1980년대에는 한때 독일에 육박했지만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생산성과 수출 점유율, 수치를 검증하면 한 가지 일본의 특징이 떠오른다고 말했는데요. 일본은 1960년대까지 패전의 영향이 짙었고 사회는 정말 가난했었다. 그러나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7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점차 풍요로워졌고 버블기에는 한때 미국에 다가갈 정도로 성장했지만 사실 그때가 일본의 절정이었다는 것이죠. 일본은 옛날 풍요로웠지만 지금은 가난해졌다는 게 아니라 일본은 원래 가난했고 80년대에 풍요로워졌지만 다시 가난한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일본의 강점을 지적했는데요. 하나소니이라는 회사는 원래부터 모방한 회사였다는 것이죠. 토요타도 이제야 렉서스 같은 브랜드 상품을 내놓게 되었지만 미국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를 참고로 제품 개발을 이어온 것은 유명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일본 기업의 상당수는 미국 기업들이 히트 상품을 내놓으면 곧바로 그것을 모방해서 더 싼 가격에 제품을 내놓는 것이 성공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과거의 일본인들에게는 혁신적인 제품을 발명한 능력은 없지만 기존 제품을 개량하는 뛰어난 기능이 있어 그것이 일본인의 파워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본인이 적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헐값 판매에 매진하는 일본 업체의 영향으로 많은 미국 기업들이 도산에 몰렸지만 일본 여론은 값싸고 좋은 물건을 내놓는 기업이 이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버블기를 거치면서 사회가 풍요로워졌고 일본인들은 스스로 기술력을 과신해 예로부터 걸출한 기술 강국이었다는 착각을 갖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본적 인식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지적하듯 일본은 쇠퇴 산업에만 매달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투자회사로 변모하는 소프트뱅크에 대해 더 이상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일본에서는 항상 비판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일본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혁신적인 개발은 하지 않지만 아이디어와 교활함,
그리고 행동력으로 승부하는 것이 일본의 강점이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일본인들은 일본이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 이를 활용해서 일본 기업들이 좀 더 교활하게 작전을 구사하는 기업이 늘어난다면 일본 경제도 광명이 비출 것이다 라고 기사는 끝을 맺었습니다. 최근 30년간 일본이 혁신은 거의 사라지고 자동차 산업에만 매달리는 이유를 기사를 보니 알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대로라면 일본은 원래부터 혁신이 없었기에 한국의 눈부신 혁신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직 경제적 규모 측면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월등히 크지만 인터넷 기업들과 첨단 산업, 그리고 지하철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혁신과 편리성 면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한국의 수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또한 같은 선상이라고 여겨집니다. 한국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기 벅차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첨단 산업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 첨단 산업에 타격을 주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일본 기업이 반도체 산업 등에서 한국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을 벌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일본을 계속 경계해야 하며 일본 불매운동을 계속해야 하는지 기사를 보니 알 것 같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you